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09년 6월 13일 일요일 저녁 7시쯤이었어요. 광양시에 있는 한 버스터미널 근처 공터에서 축구를 하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가 우연히 터미널 주차장 쪽으로 향하다가 발을 멈추게 되죠. 시동이 켜져 있는 아주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언뜻 보니까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시트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있어요. 아니, 잠들었나? 그러다 큰일 나는데 싶었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이 운전석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가 이 좌석에 아주 반드시 누운 채로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아요. 정확히는 죽은 것 같았습니다. 차문은 잠겨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성은 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을 해서 창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죠. 겨우 차문을 열었는데 그러자마자 그 뜨거운 열기가 훅 느껴집니다. 당시 히터가 32도로 틀어져 있던 거예요. 자, 이때가 여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을 켜는 날씨죠. 그런데 32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석에 있는 여성은 두 손을 배 위에 가지런히 둔 채 누워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게 딱 한눈에 보기엔 영락없는 자살 현장이었죠. 하지만 이후 부검을 해보니 목졸림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 즉 끈이나 비슷한 도구 또는 손에 의해서 목졸림 당한 채 사망한 겁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건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몸 안에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됩니다. 자, 그럼 그녀는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이 광양시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약 350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던 43살 여성 정 씨였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죽음을 맞이했던 걸까요? 사건 당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었던 장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여기에 왔을 것으로 추정이 됐죠. 그래서 핸드폰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수상한 점이 발견되죠.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걸 경찰이 디지털 복구 기법으로 되살려냈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날 오전 직장 상사와 3차례 문자를 주고받았고요. 심지어 사망 직전까지 통화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내죠. 이걸 토대로 경찰은 그녀의 직장 상사이자 또 회사의 사장이었던 이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정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그 추정 시간대에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회사 보안, 자기의 회사 보안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왔었다라는 기록이.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경찰은 이후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는요,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DNA나 뭐 어떤 게 나와야 그들을 용의자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도 없었고 뭐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사실 이게 밝은 시간대에 벌어진 사건이고 터미널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대로 된 목격자 증언마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풀어갈 실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이제 유력하게 좀 의미 있는 증거라고 봤을 때는 정 씨가 사망하기 전에 사장이 보냈다는 그 문자예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이건 사장이 보낸 내용만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땡땡 병원 앞에 가요. 땡땡 엄마 약 하나 줄 거요. 바로 먹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를 잘못 친 것 같기도 하죠. 이유 묻지 말고 바로 내려가 빨리요. 이따 문자 할 거요. 사실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정 씨는요, 몇 년 전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면서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격리직으로 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난 사장 이 씨가 여러모로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정 씨의 측근이 말을 하죠.
그래서 정 씨는 일요일날 오전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약속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 누구죠? 맞아요. 바로 사장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 씨에게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사장 이 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번호는 맞았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 씨의 내연녀 강 씨였죠. 그녀는 몇 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이 씨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살짜리 딸까지 있었죠. 함께 살고 있을 정도예요. 사실 강 씨는 오래전부터 이 씨 몰래 통신사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동거남 사이입니다. 이 동거남이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누구랑 문자를 주고받는지를 다 확인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직원인 정 씨와 다정한 문자를 주고받는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사람이 해외로 동반 출장을 가기도 했고 또 뭐 친족 모임에도 초대하고 뭐 이런 일을 다 문자로 알게 되면서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날 이 강 씨는 웹을 통해서 문자 전송 기능을 해가지고 김 씨 번호로 이제 피해자 정 씨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게 확실하죠. 살해 동기도 있어요. 왜냐면 질투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내연녀 강 씨는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고요. 사실 처음에 잡혀와서는 난 아니다, 아무 관련 없다 하고 3일 동안 침묵을 합니다. 하지만 돌연 모든 범행을 인정하게 되죠. 강 씨의 자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정 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신경안정제다 라면서 신경안정제를 권해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씨와 너네 사장하고 무슨 관계냐, 더 이상 만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데, 아니 이제 피해자 정 씨가 나는 그냥 우리는 사장과 직원일 뿐이다, 아무 관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점점 대화가 격해지면서 말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내연녀 강 씨는 야 내가 문자 봐서 아는데 이제 분명 의심하고 있는데 끝까지 막 발뺌을 하니까 순간 분노가 느껴졌고요. 그걸 참다 못해 우발적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라고 자백하게 되죠. 이 자백으로 인해서 사건이 술술 풀리는 듯하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과 함께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씨의 본부인 아내 최 씨예요. 본부인이요. 여기에 또 어떠한 기구한 사연이 있냐면요. 지난 2004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병상에만 있던 그녀가 마침 이 살인사건이 났던 2009년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상황이 지금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에 앞서서 당신은 왜 식물인간이 됐나요? 어떤 사고 때문인가요? 라는 거에 그 당시 충격이 커서 기억을 제대로 못 해냈어요. 근데 어쨌든 깨어나 보니까 남편은 이미 내연녀 강 씨랑 애 낳고 살고 있죠. 그 와중에 남편네 회사 직원 정신 살해됐죠. 근데 내연녀가 또 살해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경찰이 어라? 혹시?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는 강 씨랑 이 사장의 불륜이 사실 5년보다 오래됐다면, 그러니까 그녀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부터 이 불륜 관계가 계속 있었다면 분명 뭔가 이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 씨에게 최면 수사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 씨가 내뱉은 말은 강 씨가 나를 찾아와서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 진술이 맞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질투를 느꼈을 사람은 내연녀 강 씨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원래 본 부인을 죽이려고 살인 시도를 했던 겁니다. 남편은 과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결국 강 씨는요, 이 정 씨,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죽은 피해자 정 씨의 살인 혐의와 더불어 최 씨에 대한 살인 미수까지 추가될 수밖에 없었죠. 정말 이건 뭐 드라마에서도 보지 못했던 막장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죠.
그런데 재판에 선 강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여태까지 진술했던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고 나는 전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면서 당당하게 무죄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변론을 들어보면 그날 정 씨에게 문자를 보낸 건 맞아요. 하지만 그날 오전에 딸이 막 울어대느라고 내가 정작 문자를 보냈지만 그녀를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 근데 내가 정 씨 만났다는 증거 있어? 라고 묻게 되죠. 그래 그 증거 보여주면 되지. 근데 사실 이때 당시 수사팀이 그녀의 외출 시간을 체크해 놓거나 아니면 죽은 정 씨 차에서 만났으니까 차량이 어떻게 동선이 이동됐는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했죠.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을 전체 통틀어서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는 그 사장 번호로 피해자 정 씨에게 보낸 그 문자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백을 했죠. 근데 이 자백한 거 외에는 내연녀가 살인범이라는 걸 증명할 물증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부검했을 때 몸에서 신경안정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네가 신경안정제 먹였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분명 연관이 있지 않냐 라고 했는데 어떤 주장이 이러냐면 사실 그녀는 우울증과 여러 불안 증세를 앓고 있어서 그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럼 사실 그날 죽기 이전에 이미 이런 약을 먹고 있고 그게 몸에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펼쳐집니다. 스스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경안정제를 가지고 사건을 푸는 게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답답하죠. 마지막으로요. 이 내연녀 강 씨가 자기가 차에서 비닐봉지로 정 씨의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사실 시신에서 발견된 상흔을 살펴보니까 폭이 보니까 0.7에서 0.8mm 정도 되었는데요. 이게 과학수사팀에 의하면 이 정도는 비닐봉지로 낼 수 없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U자 형태로 상처가 남아있는데 이건 뒤에서 목을 팽팽히 끌어당길 때 생기는 형태라고 해요. 자, 뒤에서요? 근데 이 부분도 내연녀 강 씨의 진술과 달랐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나는 정 씨 옆좌석에서 목을 졸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자백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 내연녀 강 씨는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장 검증을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텼다고 해요. 왜 현장 검증을 나가지 않았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이런 건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용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변 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 강 씨가 진범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재판부는요. 그 문자 하나 그게 증거로 과연 충분한가? 그리고 그 최면요법으로 5년 전에 나를 살해하려고 했었다라는 진술이 과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냐의 의문을 품게 됐고요. 그녀는 1심, 2심, 3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날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빨간색 네모 부분이 차가 서 있던 곳이죠. 사건에서 이 범인을 밝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적 증거.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큰 허점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경찰 너넨 도대체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한 거냐? 초점이 맞춰지죠? 그래서 봤더니 이 수사팀이요, 차 내부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건 바로 다음날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남아있을 이 차는 유가쟁에게 바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또한 이 차를 바로 중고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현장 증거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후에 강 씨가 재판에 나서 난 아닌데? 라고 해도 이미 증거가 그녀가 아니라는 걸 다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진 또한 실제 현장 사진인데요. 이 사망한 정 씨는 평소에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면 차량의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특히 뒷좌석에는 휴지와 물병이 뒹굴고 있었고요. 이걸 통해
마치 여기 누군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단순하게 옆좌석에 앉은 한 사람이 아닌 뒷좌석에 앉은 또 다른 공범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지난 2016년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리고 경찰은 역시 계속해서 강 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을 했고요. 사장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 동거남이었던 사장을 포함한 주변 인물을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정 씨의 유가족들도 이 재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 형사님도 알고 계세요. 초동 수사가 촘촘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쉽지만 완전 범죄는 있을 수 없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살인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증거만 제대로 밝혀낸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한들 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수사팀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새로운 증거, 퍼즐 조각입니다. 미제 사건을 푸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사건이 대한민국의 영구 미제로 남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